시작도 안 되고요, 제출도 안 되고요, 마무리도 안 돼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너무 올라가고요, 나는 왜 이렇게 간단한 거 하나 못 해낼까 라는 생각에 자기 효능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건을 보면은 부정적으로 이제 보는 게 이제 이런 생각 많으신 분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바꾸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뇌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기존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 뵙게 되는 분들에게서 너무 흔한 특성이 하나 있죠. 생각이 너무 많으시다. 그쵸. 라는 거죠. 생각이 막 과거로 가면서 후회로 가득하시거나 미래로 가서 걱정을 하시거나. 저희 다 주변에 이제 주로 회사원분들이시잖아요. 저도 이제 대기업 회사원분들과 공무원분들이신데,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 퇴근 후와 주말에도 직장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고통받는 분들이다. 근데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진짜 생각이 어느 정도냐면, 난 많이 또 쪽지 하나 써주는 것도 어떻게 써줄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지웠다. 다시 쓰고 반복하느라고 새벽 3시가 됐다. 네, 많이 또 쪽지를. 고생이십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과도한 걱정과 불안으로 과도하게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지치고 몸도 아프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스스로 갉아먹는 생각은 좀 멈추고 어지러운 내면의 평화를 찾는 생각 정리의 기술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생각이 많으면 왜 안 좋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이 많으냐가 사실 문제일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우리는 사실 생각을 멈추고 사는 적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계속해서 생각하는데, 그래도 생각을 어떻게 끊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면 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구분 없이 생각이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은 어떤 악영향들이 생기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작은 생각 하나들을 다 관심을 주고 처리하려고 하면은 인터넷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 창을 진짜 막 수십 개 띄워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맞아요. 작업 기억 같은 게 굉장히 부하가 되고 그런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핸드폰 어플들 다 켜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죠? 일단 다 지워야 되잖아요. 네. 그게 생각 끊기의 기술인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제 분석 마비라는 것도 걸립니다. 더 좋은 선택을 찾으려는 탐색이 끝나지 않아서 시작도 안 되고요, 제출도 안 되고요, 마무리도 안 돼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너무 올라가고요, 나는 왜 이렇게 간단한 거 하나 못 해낼까 라는 생각에 자기 효능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에 반출을 하는 거나 걱정을 하는 거나 다 일정 부분은 필요하기도 하고, 이게 심리적으로 불안을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자체가 다시 한번 어떤 이제 민감도나 예민함 이런 것들을 높여서 불안이나 우울을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죠. 네. 왜 이렇게 회사들 주변에 통증 클리닉과 정형외과, 신경외과가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다 보면은 항상 여기 결리죠. 맞아요, 여기. 네, 여기 힘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은 뭉칩니다. 네. 어깨 뭉치고요, 목 근육 뭉치고요, 이게 두피 근육까지 이어지면 긴장형 두통이란 걸로 이어져서 머리를 꽉 조인 듯한 느낌이 들고요, 신체 여기저기가 아파요. 근육에 이렇게 피가 몰리면요, 소화기관으로는 피가 안 가서 또 소화가 만성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각성돼 있기 때문에, 긴장돼 있기 때문에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그러면 다음날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쉽게 짜증이 나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이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누군가 문제가 생겼던 그런 상황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관계를 피하게 되죠.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약간 조금 촬영 시간을 늦출 수 있냐라고 여쭤봤는데, 규영이가 점점점 이렇게 적어줬어요. 근데 사실 이게 규영이 말 그대로 당황해서 한 건데, 이거 뒤에 점에 대해서 수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규영이가 혹시 네. 이렇게 생각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실제로 저희가 지금 웃으면서 말했지만, 진료실에서 만나뵙는 생각이 너무 많은 분들은 여기 엄청난 의미를 부여합니다. 얘가 무슨 말을 하려다 안 한 걸까? 나한테 역시 화가 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왔을 때 평소보다 말이 없다 싶으면은 역시 얘는 날 싫어해. 맞아요.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어제 술을 먹어가지고 그냥 말이 없고 기운이 없는 건데. 네.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힘든 부정적인 생각들, 걱정 이런 것들로 힘드신 분들은
내려놓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냥 내려놔라 라고 하면은 너무 막막하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싶으실 수도 있거든요. 내려놓기, 요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뭘 내려놔야 되는지를 명확히 해야죠. 어떤 생각을 안 해야 되는지. 이게 저희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하는 말인데 스토아 철학, 그 스토아 학파의 핵심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나눠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통제 가능한 거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사실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만 집중한다. 네. 진료실에서 많이 얘기 드리죠. 맞아요. 저도 진짜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라이놀트 리부어, 미국의 신학자인데 그분이 하신 이제 평온을 위한 기도예요. 그쵸, 기도문 있죠. 네, 그 기도문이 이제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라.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 메시지거든요. 정말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하는 거 역시 내 안에 통제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거 내 손에 좀 걸려 있어 라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수험생분들이 올해 작년에 좀 쉬었기 때문에 그 리듬상 올해는 되게 어렵게 나올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 혹은 면접 보고 왔는데 경쟁률이 좀 높을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당연히 걱정이 되겠지만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내가 면접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지만요, 시험 난이도가 어떻게 나올지 면접을 이미 본 사람이 어떻게 채점을 할지 이런 것들은 내 손을 완전히 떠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통제 벗어난 일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좀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스텝에 따라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네, 방금 상황으로 좀 예시를 잘 들어주셨는데 그럼 내가 과거의 어떤 실패의 경험 때문에 내가 너무 잘 봐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구나. 일단은 아는 거죠. 네, 알아차리는 게 일단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통제할 수 있는지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게 하는 게 내 통제 안에 있는 일인가? 밖에 있는 일인가?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공부 시간 관리 이런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거겠죠. 맞아요. 그런데 내가 그날 컨디션을 내가 지금 관리할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좀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쉽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걱정을 해오셨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럴 때 자주 말씀드리는 건 글로 적어보면 좋습니다. A4 용지의 절반을 딱 나눠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 진짜 통제할 수 있는 거, 통제할 수 없는 거 한번 나눠보세요. 습관적으로 걱정해 오신 분들은 사실 통제할 수 없는 것도 통제할 수 있는 쪽으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타인의 의견을 물어보셔도 좋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AI한테 좀 물어봐도 괜찮아요. 네, 내가 습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내 걱정의 영역으로 가져왔던 건 아닌가 자문하고 정리하고 받아들이고 현재에 집중하는 이 연습을 쭉 반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도 요거도 정말로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평가하지 않고 사실과 감정을 분리해서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제 이런 게 있죠. 공부 얘기를 아까 잠깐 했으니까 내가 원래 8시간 공부하려고 했는데 5시간밖에 못했다. 나는 정말 게으르고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공부 같은 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8시간 중에 5시간을 한 거는 이건 사실이죠. 근데 그 이후에 나에 대해서 이름 붙이는 그런 생각들은 다 평가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일반화시킨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 부분에서 부족했어. 그런데 내일은 이렇게 해야지 라는 식으로 좀 평가하지 않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그래 그럼 이제 고쳐보겠어 라고 마음을 먹으세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스스로 막 비판하고 있다가 그걸 알아챈 다음엔
나는 역시 또 안 고쳐지는구나. 아. 나는 대체 왜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마인드 컨트롤 하나도 못할까? 이거 역시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 순간에 한 발짝 떨어져서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또 판단적 사고하고 있었구나. 근데 오랜 습관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또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자. 이렇게 비판단적 사고를 하면서 현재로 주의를 돌리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약속에 누가 늦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쟤 겁나 이기적이네.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판단적 사고를 한 거거든요. 여기서 판단을 덜어내고 한번 사고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약속을 늦었고 나는 서운하고 화가 나는구나.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지만 우리가 판단적인 언어를 좀 드러내고 바라보면 타인 비난 없이 내 감정을 인정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관계에도 영향이 덜 미쳐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나에 대한 부정적인 서사를 고쳐 쓰는 겁니다. 비관적인 사고 방식이 이게 무의식적으로 막 돌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보면은 부정적으로 이제 보는 게 이제 이런 생각 많으신 분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바꾸는 겁니다. 이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생각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 서사들을 긍정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나를 공격하고 혹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생각에 부정적인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이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오고 이게 악순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서사를 새롭게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진료실에서는 안타깝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번 면접 정말 기대가 많았고 최종까지 올라갔는데 최종 면접은 진짜 경쟁자가 한 3, 4명밖에 없었는데 나는 그것조차 뚫어내지 못하더니 나는 진짜 운이 너무 없고 진짜 패배자고 그냥 앞으로 도저히 뭘 해도 안 될 것 같다. 이걸 어떻게 좀 긍정적 서사로 고쳐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서도 내가 하고 있는 이 부정적인 서사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뭘 해도 안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부정적인 자기 서사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잘못된 믿음인 건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맞아요. 네. 나는 실패자야 라고 바로 딱 해버렸지만 사실 정말 몇천 명이 지원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최종 3, 4등 중에 한 명까지 올라간 거는 엄청난 성취들을 이뤄낸 거죠. 물론 마지막 스텝이 제일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나를 그냥 온전히 패배자, 앞으로 뭘 해도 안 될 실패자로 바라보는 건 잘못된 믿음인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과거에 운이 좋았던 일도 있고 네, 과거에 성공했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기억을 잘 못하시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고, 이게 크게 봤을 때는 잘못된 믿음의 증거들인 거죠. 네, 그냥 단순히 다 운이었고 다 실패만 한 사람이 아닌데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도 머릿속으로는 당연히 좀만 생각하면은 알 수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습관적인 사고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충족되지 않은 기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욕구를 있는 그대로의 욕구를 우리가 한번 말로도 표현해 보는 거죠. 말이나 글로도. 정말 주변에 기대도 많았고 나 역시도 압박을 받고 있었고 더 이상 실패를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상처가 커 라고 자신의 충족되지 않은 기본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 서운한 마음에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나는 최고로 불운한 사람이야 라고 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요. 전에 욕구 표현하는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뭔가 가슴이 좀 찡해지고 제가 좀 이해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마음을 표현한 뒤에는 나의 부정적인 자기 서사를 긍정적인 서사로 고쳐서 써보는 겁니다. 이번에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었어.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잖아. 꾸준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엔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닿을 수 있을 거야. 좀 칭찬도 해주고 어떤 기대도 해주고 이렇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에 대해서 좀 써보는 거예요. 마지막 한 스텝에 미끄러졌지만 정말 많은 스텝을 밟고 올라와서 거의 꼭대기까지 갔잖아요. 와, 나 대단하다. 네. 이런 압박감, 불안 속에서도 내가 여기까지 이뤄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바라보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어지는 미래가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어쨌든 좀 마지막에 안타깝게 안 됐지만 최종 면접까지 가게 만든 나의 어떤 장점이나 힘은 뭐였을까? 맞아요. 또 이제 나에 대해서 좀 써보는 거죠. 단순히 그냥 거기까지는 운이 좋았던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정말 생각이 많거나 많은 우울감에 빠져 있는 분들은 오늘 저희가 든 예시를 가지고도 스스로와 비교하실 수 있어요. 나는 무슨 최종 면접까지 가본 적도 없는데, 아예 그냥 서류 자체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라면서 스스로 또 습관적으로 판단하면서 비난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서 한번 오늘 저희가 드린 말씀들을 바탕으로 내가 항상 너무 습관적으로 자기 비난해왔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보시고 한번 생각을 글로 써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이 브레인 덤핑이라고 새로 나온 신간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저희도 진료실에서 워낙 자주 드리는 말이다 보니까 너무 무리 없이 그냥 읽을 수 있었고 친숙한 내용이고 또 편하게 전달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생각 중독이라는 책의 저자 이제 닉 트렌턴 분께서 쓰신 건데, 이분께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메시지인 거죠.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맞아요. 그때도 생각 중독 책 제가 추천사를 썼었는데 네, 또 좀 좋아서 워낙 좋아서 추천사를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이분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실용적으로 쉽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으세요. 그래서 책이 뭐 아주 뭐 두껍거나 너무 어렵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생각 많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실제로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지영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오동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 뭐 정신과 의사를 하고 뭐 이런 유튜브를 하고 하면서 이런 걸 계속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을 하면서 분명히 전과 다르게 부정적인 생각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생각들을 분리를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좀 되는 걸 느끼지 않나요? 다들 예전보다는 세명대 예전보다 많이 괜찮아졌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도 생각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특히 부정적인 생각들 당연히 하면서 사는데 분명히 조금 더 이제 덜 부정적인 생각, 좀 더 긍정적인 생각들 하면서 편하게 지내고들 있거든요. 네,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한 번은 안 되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믿고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